안녕하세요. 넷가이버TV입니다. 자, 이번 영상 시간에는 약초버켓이에요. 약초버켓인데, 지금 공투깨 주문도 들어오긴 했지만은, 약초버켓은, 그냥 이름은 일단은 약초버켓이에요. 그러니까 약초 같은 거, 이제 뿌리작물 같은 거 캘 때 사용하는 버켓이긴 하지만, 사실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꼭 약초만 캐는 건 아니고, 그 덩쿨 식물, 풀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돌이 좀 있는 곳들, 밭 같은데, 그런데 돌을 좀 골라내는 채버켓 역할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채버켓보다 사용하기가 돌을 고를 때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덩클 그 식물들 예를 들어 칡뿌리 같은 거, 한삼 덩클 같은 거, 이런 가시호박 같은 거, 그런 덩클 같은 거 긁는 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갈기 같은 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갈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버켓 같은 경우는 이게 갈기 역할을 하는 게 투수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좀만 더 들어가면 흙이 같이 쓸려 나오기 때문에 갈기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약초버켓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다시피 지금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빨이 이렇게 생겼고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까지 흙이 들어와도 흙이 딸려오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목적물만 딸려오지 흙이 딸려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퀴질 하면서 어떤 덩클 식물 같은 거를 긁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 날 길이가 지금 정확하게 빗장 있는 데까지 길이가 지금 315mm 나옵니다. 315mm. 그냥 쉽게 얘기해서 31cm라고 보시면 돼요. 31cm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구조가 지금 모양이 일자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일자로 되어 있질 않고 이렇게 꺾여 있는데, 꺾은 이유는 이게 너무 일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작물 같은 거 캘 때 일자로 쿡 찍어갖고 살짝 아르지게 이렇게 떠안기가 좀 불편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곡선을 준 거고요. 맨 처음에는 거의 일자이다시피 이렇게 버켓을 제껴가지고 쑥 땅에 집어넣으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으면은 살짝 꺾으면서 끌어안으면은 땅이 훨씬 잘 파집니다. 흙이 훨씬 잘 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이렇게 둔 거고요. 그리고 소재는 중간쌀이에요. 중간쌀 소재는 S45C 12T. 12T고, 이게 보시면은 여기 스판을 많이 줬어요. 이 스판을 많이 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경우 자갈, 골재, 돌 이런 거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모가 많이 돼요. 닿는 부분, 전면 부분이. 그러면은 계속 마모가 돼서 들어가다 보면 이 살이 너무 좁으면은 얼마 못 써요. 채버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게 넓게 스판을 안 주죠. 채버켓들은 보통 환봉 같은 거나 아니면 티스 두꺼운 거라 할지라도 보통 한 30mm, 40mm 이상 거의 안 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넓게 지금 준 상태고요. 이게 넓이가 위아래가 약간 틀려요. 맨 꼭대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10mm, 11cm예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100mm 나옵니다. 10cm. 10mm의 편차는 있긴 한데 이렇게 넓게 스판을 줬기 때문에 좀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요, 여기다 다시 S45식 환봉을 갖다 여기다 대주면 돼요. 환봉을 대서 한 번 더 용접하면 다시 원래 새거의 넓이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빗장 보강으로 들어가는 거는 S45C 19T가 들어가요. 19T가 들어가고 지금 이 하단은 폭이 거의 70mm 가까이짜리 넓게 쓰고요. 그리고 상단은 한 50mm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재는, 이빨의 소재는 공투급 같은 경우는 035, 공투급 같은 경우는 45C를 안 써요. 왜냐하면 더 미니 장비들보다는 그래도 힘을 더 쓰고 악조건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를 S45C가 아니고 AR 플레이트, 일본산 AR 플레이트 GR500.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스웨덴 사부사코로 말하면 하독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하독스는 스웨덴 사부사의 이름이고 같은 계열의 같은 종류의 철입니다. 그래서 네마모강이라고 불러요. 통틀어서 이거 다 네마모강이라고 부르는데 20T를 넣습니다. 20T. 네마모강 20T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마모강은 S45C보다 아무리 못해도요, 최소 2배 이상의 수명이 길어요. 2배 이상. 2배 이상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소의 기준을 둔 거예요. 최소 이 2배 이상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소재값이 S45C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요. S45C에 비하면은 한 2.5배 가격이에요. 2.5배. 2.5배 가격인데 사실 사용도 그 정도 오래 해요. 2.5배 정도 급은 거의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은 같은 비율이에요. 사용 기간하고 돈이 들어간 거는 같은 비율인데 그래도 돈을 더 주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왜 파란색이에요? 지가 바뀌었어. 아까 녹색이었는데.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좀 비용이 더 들어가도, 같은 소재가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소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비용 아끼려고 빨리 마모되는 소재를 만약에 쓰게 되면요, 이게 빨리 마모되죠. 마모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비용을 더 주고 더 오래 쓰는 게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수리비는
자재 비용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역에 약간 단가가 좀 비싼 소재를 쓰더라도 수명이 더 길게 만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간 살은 구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 또한 이렇게 S45C로 두 군데 보강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날 소재는 AR 플레이트 GR500 일본산 네마모강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치수는 20T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공투급이 지금 폭이 지금 이제는 1200으로 나와요. 1000짜리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약간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커도 충분히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확실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제 1200으로 나갑니다. 폭이 1200으로 나가고 035 거는 폭이 1000으로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035하고 025하고 이 살은 같이 써요. 살은 같이 쓰는데 살 개수가 틀려요. 폭은 똑같아요. 이 살과 살 그 간격도 똑같은데 똑같은 중간 살을 쓰고요. 대신에 이제 폭이 틀려지는 거예요. 폭만. 그리고 상단부에 여기 이제 그 링크를 체결하기 위한 상판이 들어가잖아요. 상판 폭도 035하고 02는 틀려요. 02께 좀 더 큽니다. 그 상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이드 판재 넓이도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흙을 만약에 뭐 얹는다든가 할 때 그 안에 버켓 안에 최적이 02는 035보다 더 커요. 중간 사이즈는 똑같은 사이즈를 써도 그 사이드 판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최적이 당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사이드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이드 이제 바깥쪽이고요. 여기가 상당히 넓죠. 이게 330mm예요. 330mm. 330mm이기 때문에 지금 체가 지금 지나가는 부분을 여기 중간에다 제가 한번 놓을게요. 중간살을 구멍을 맞춰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자, 이 밑선은 사이드판하고 다 똑같이 끝선은 맞아요. 끝선은. 이렇게 맞고, 속의 구조가 이 공간이 이제 그 형성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만약에 채작업, 돌 같은 거 채작업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낮으면은 채작업에서 막 버켓을 흔들다 보면 돌들이 옆으로 다 흘러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돌이 도망가지 못하고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판재를, 스판을 더 이렇게 많이 줘서 돌이 못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더 많이 돌이 가둬지게 여기 일자로 막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이드 판이, 스판이 더 넓어서 여기를 공간을 더 메꿔버리면요. 약초 버켓으로 그 쓸 때 그 역할을 조금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넓이가 넓어지는 것만큼 땅속을 찍고 파고 들어갈 때 그만큼 저항값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푸슬푸슬한 흙은 괜찮아요. 푸슬푸슬한 흙은 괜찮은데 토질이 좀 단단한 것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쉽게 찔러 놓기가 힘들어져요.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라운드 곡도 이렇게 준 게 이미지상 뭐 좋으라고 한 그 면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최대한 부드럽게 땅을 잘 파고들면서 이 안에 뭐 채작업할 때 돌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번의 설계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모양을 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사실 이렇게 물건 하나하나를 만들 때 이거를 추상적으로 이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제작한 거를 저희 장비에다 장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써봐요. 밭에 나가서 직접 다 해봐요. 이거 해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그 장단점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단점이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거 다시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제품이 완전히 완성도가 이제 높아졌을 때 그때 이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트랙터라든가 뭐 굴착기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 어디 나가서 영업을 때 돈 벌려는 목적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험용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차츰 이게 제작 과정을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 완성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살 태그 작업 들어가고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지그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대가가지고 그냥 감각으로 떼우게 되면은 이 끝선 날이 약간 높낮이가 틀려져요. 그러면은 제작이 끝나고 나면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끝날 선이 막 도레미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그를 만들어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이제 안 생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드. 지금 이게 45C CBT예요. 사이드 판이. 근데 45C CBT로 하나를 더 덧붙여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보강도 하고요. 자, 이제 링크 상판하고 사이드 판하고 먼저 태글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간 쌀을 붙일 거고요. 틀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줄다지를 마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빨 끝선 라인을 여기다 맞출 거야, 이제. 네, 이제 빗살을 넣어줄 거고요. 자, 이제 가접해 놓은 거를 먼저 앵글을 띄고 이제 좀 세워가지고 링크 판을 일단 붙일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를 먼저 붙여야겠다. 내가 카바를 하나 씌워줄 거거든요. 전면 상단에 카바를 하나 씌워주고, 그리고 링크를 이제 부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링크가 붙는 쪽에 보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아무리 45C 12T라 해도 이 상태에서 여기 링크가 걸려가지고 뭔가를 강하게 잡아 당기게 되면 여기가 위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 보강제는 티수가 똑같이 12T예요. 자, 이제 두 개를 보강했고요. 이제 위에 전면에 다시 또 이거를 가로질러서 보강 겸 여기를 카바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자, 이제 앞에 발 가접해 놓은 거 다 띄고 그 다음에 세워서 이제 링크를 용접할 거예요. 이제. 밑에 아까 이거 보강을 대줬긴 하지만은 이 판 자체가 가로가 1200이에요. 1200이다 보니까 폭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이쪽에 전면 쪽에다가 높은 데다가 양쪽 날개 보강을 또 넣어줄 겁니다, 지금. 이거는 45C 12T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이 일단 기본 태그 용접은 다 끝났어요. 태그 용접은 다 끝났고 이제 풀로 이제 용접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대복캣보다 용접할 부위가 더 많아요. 용접할 부위가 더 많기 때문에 태그할 때도 본버켓 같은 경우는 그냥 철판, 원판 자체를 갖다 똑같이 대고서 코너 몇 군데만 딱 지지면 끝나지만 얘는 하나하나 살 하나하나 다 태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들죠. 작업 시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느끼시겠지만 이 채버켓 같은 경우는 같은 사이즈의 대버켓에 비해서 비싸죠. 비싼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버켓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잘그란 미리수, 치수들을 맞추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더디고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풀용접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용접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번에 실제 밭에서 뭐 칡덩굴 같은 걸 걷는 거를 갖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도색이 지금 다 완전히 건조가 돼가지고요. 2대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고요. 요것은 폭이 1200입니다. 1200. 1200이고 공투용. 폭 1200에 공투용. 그리고 이제 날과 날 사이 간격은 내경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안에 내경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104에서 105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이 전면 쪽은 더 좁아요. 전면 쪽은 한 96mm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는 96, 100mm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날선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100mm가 안 나오고, 여기는 여기가 104mm, 여기는 96mm 보시면 됩니다. 96mm. 자, 그리고 이제 끝선, 이게 중간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네마모강 GR500 20T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20T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조인트 부분은 디귿자 형식으로, 요크 형식으로 홈을 파가지고 집어넣어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부러 돌을 갖다가 단단한 돌이 있는 걸 갖다 일부러 막 찍고 막 뜯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용도로 쓸 거면 채버켓 쓰셔야 돼요. 투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버켓은 원래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도 아닌 다른 용도에 원래 써야 될 용도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 이상은 없고, 이제 사이드판은 S45C 12T를 썼고요. 그리고 이 옆에 가로질 나가는 거 보강 때도 일부러 여기다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갖고 일로 빼가지고 여기도 용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용접이 여기 막은 상태에서 그 용접을 하게 되면 이 안에만 용접을 해줘야 돼요. 이 안에만, 여기만. 근데 여기만 용접하게 되면 혹시라도 물리적인 힘에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구멍을 타공해서 이 보강대를 속으로 놓아가지고 이 밖으로 뺀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용접을 또 해서 안팎으로 용접을 한 겁니다. 물론 미관상은 좀 보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그 미관상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만큼 내구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링크 하단 부분에 지금 저렇게 보시면은 보강을, 저 링크 있는데 위에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 2개를 깼습니다. 이렇게 2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12T예요. 12T인데 지금 요 살 자체도 12T고 이제 같은 소재에 같은 두께로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강살은 지금 위쪽에 있는 거고 아래쪽 직접적으로 흙이 제일 먼저 닿는 부분 거고는 넓이가 틀려요. 밑에 있는 거는 60m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건 흙이 그만큼 더 안 닿기 때문에 50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2대가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80mm짜리는 어제 출고돼서 전라도 고흥으로 이제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요 상단, 링크 쪽 상단 전면 쪽 좌우 여기에도 지금 12T로, 여기는 S45C 12T 이렇게 보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원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폭이 1000짜리예요. 이거는 1200이고.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날 끝선을 거의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무대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아예 이렇게 동그랗게 무대게 돼 있으면은 풀 같은 거나 이거 무슨 볏짚단 같은 거 이렇게 찍기가 안 좋아요. 잘 안 찍혀요. 대신에 이제 좀 악조건에 돌이 많은 것 같은 거 좀 약간 이렇게 억세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끝선이 아무래도 좀 더 견디는 힘이 강하죠. 근데 가만히 이걸 써보다 보니까 차라리 어차피 쓰다 보면 마모되는데 굳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뭉툭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끝선을 더 뺐어요. 빼고 끝선을 좀 얍삭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덩클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작업할 때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작이 다 완료됐고요. 요거 1200짜리 2대는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약초버켓 800짜리와 1200 두 종류 공투용을 제작하는 영상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렉가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